의회의 아주 낮은 확률의 국제적 이슈는 일본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회 말씀하셔가지고 미국의 행정부 예산안 처리 안 해주는 셧다운 문제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의회인데. 아, 의회. 죄송해요. 아, 저 왜 의회로 들었지? 다시 할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자문사 대표 되시고는 처음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모셨네. 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입니다. 네오인가요? 이 매트릭스 맞죠? 맞습니다. 그 매트릭스입니다. 네, 기존의 매트릭스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고 새로운 매트릭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조합을 통해서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집단 지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거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런 매트릭스로 잡았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네요.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빨간 약입니까? 파란 약입니까? 제가 모피어스죠. 저는 네오가 아닙니다. 선택하라고? 네, 그렇죠. 네. 저는 모피어스입니다. 무얼 드시겠습니까? 또 이제 투자자문사 대표님이시니까 우리한테 좀 많이 자문을 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가 10월 13일 월요일 저녁에 늦게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수요일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점화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하겠다. 네. 트럼프는 그러면 11월 1일부터 관세 100% 추가. 네. 그래가지고 막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 월요일장 스무스하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미 미국의 신은 주식시장이다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신은 주식시장. 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뭐죠? 그 달러에 적혀 있는 게 We trust in God인가요? 네. 네, trust in God이 아니고 trust in stock market이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이 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3% 이상 흔들리면 크게 흔들렸죠. 네. 근데 사실은 고점에서 이 정도 흔들렸으니 많이 흔들린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하락인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고점에서 3.5% 빠졌다고 저 정도로 후퇴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다가 3% 더 빠진 게 아니라 그렇죠. 최고점에서 3% 빠진 건데. 그렇죠. 네. 예.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약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타코. 트럼프가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이 좀 기분 나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여유를 가지고 견딜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견디네요. 자, 이렇게 되면 빠른 버블 붕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없던 시나리오 하나가 올라오는 거죠. 일단 그 체력이 약하다라는 건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네. 항상 분리할 때는 이제 발 뺀다 이거였는데 하루 만에 시진핑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네. 시진핑이나 나나 경기 침체를 원하지는 않고 이러면서 약간 이제 좀 화해적인 제스처를 좀 내밀었는데 그걸 놓고 우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그 중국의 제재 기업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네. 기존의 제재 기업에다 추가적으로 자회사까지도 제재 기업 리스트에 올리면서 2,000개 기업이 제재 기업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중국이 히토류를 다시 꺼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히토류에 대안이 있느냐 여부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네. 앞으로도 계속 히토류 붙잡고 계속 흔들 겁니다. 근데 그 히토류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군수품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만들거나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맥점이 무엇인지를 잡고 있는데 가냘픈 맥점인 것 같은데 치명타를 매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게 맥점이라는 게 더 드러난 거예요. 트럼프가 저렇게 세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히토리가 생각보다 미국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구나. 왜 그러냐면 문제는 정말 그 중국이 히토리를 만든 게 덩샤오핑 때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겠어. 이거는 남들이 안 하겠어. 이건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우리가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해가지고 그게 거의 30년 온 거 아닙니까? 산업적으로. 네. 근데 진짜 잘하는 30년 하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30년 해보세요. 노하우가 생기죠. 저가 주식시장에 있은 것도 아직 30년이 안 됐습니다. 네.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뭐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25년 넘어오니까 이건 이런 거구나. 근데 30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히토류 관련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국내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해외 밸류체인까지 다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히토류와 관련된 발굴, 재련 이 모든 과정까지도 중국이 다 잡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힘으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을 몰아내고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단가가 문제겠죠. 단가가 몇 배 이상 올라가겠죠. 너무 뻔한 거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이게 시작한 게 남들은 이거 위험하고 더럽고 네. 소위 말하는 3D 완전한 3D니까 아무도 안 해. 그럼 우리가 해야 되겠어. 아무도 안 하니까 요거는 틈이 있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1인당 GDP가 막 7만 불 뭐 이렇게 하는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수지를 맞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히토류가 뭐 미국 땅 파면 안 나오겠습니까? 뭐 어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땅 파면 안 나오겠습니까? 다 나오죠. 근데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고, 그러니까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트럼프는 목을 쪼았던 걸 살짝 풀어야죠. 그럼 풀겠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이렇게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좀 늦게 보여줬다면 네. 미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이번 건을 끌고 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네. 하루 만에 발을 좀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래 안 간다. 예. 그리고 이제 급소가 노출이 된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벤트로 빠진 거는 이벤트가 해소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 건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 건으로 인해서 예. 혹시 레버리지가 터졌다.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꽉 레버리지를 채워가지고 뭐 1년 내내 2년 내내 지금 수익이 주가가 상승하고 수익이 계속 나니 이쯤 되면 사람들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레버리지 써도 괜찮아. 돈이 너무 빨리 늘어. 괜찮아. 이러면서 겁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건 인간 본성이니까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레버리지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연결되면서 도미노 쓰러지듯이 쓰러지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앞으로 이 방송 나올 때 이미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반등을 못 하는 거예요. 반등을 못 하고 뭐 다른 게 많이 터지면서 막 떨어져. 그렇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건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 거고요. 진짜 무서운 건 왜 빠지는지 잘 모르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빠진 건 이벤트가 해소되면 바로 회복 가능한데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회복은 하겠죠. 네. 그런데 왜 빠지는지 모르고 빠질 수도 있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시장이 못 올라가고 힘이 빠지면서 슬슬 더 이상 상승 동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되면 뭔가 그 악재 하나가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금리를 내려도 반응을 못하는 상황들이 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인 거죠. 예, 지금 근데 그 상황까지는 아닌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앞으로 적어도 2번에서 4번 정도는 더 내릴 거기 때문에 금리 여력이 좀 남아 있어요. 저는 조금 땡겨 쓴 것 같아요. 금리 하락의 여력을 좀 땡겨 쓰긴 했어. 지금 미국 시장 아니 이전에 사상 최고가가 네네. 사상 최고가 간 거가 그냥 간 게 아니고 금리 올해 2번 더 내리고 내년도 한 2번 더 내려 이거를 좀 땡겨 다 쓴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완전히 다 쓴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력이 좀 있어요. 금리 얼마나 반영했느냐? 네, 예.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를 땡겨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미국은.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 금리를 내려도 땡겨 쓸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불황이 왔다. 그럼 그때는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그게 다 선반영됐거나 그걸로도 돌리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거나. 네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뭐 그 정도의 아직은 아니고. 예,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의회의 아주 낮은 확률의 국제적 이슈는 일본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회 말씀하셔가지고 미국 의회가 이제 행정부 예산안 처리 안 해주는 शut다운 문제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의회인데. 의회. 죄송해요. 저 왜 의회로 들었지? 네. 다시 할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의회나 네. 의회로 의회에서 터질 수도 있고. 근데 네. 그 의회가 네. 일본이겠네요. 네, 일본이죠. 일본 의회도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 연정 한 해 만에 저러고 있고. 그래서 야당이 결합해가지고 예. 총리를 바꾸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냐? 엔케리 청산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사나이
네. 총재가 자민당 총재가 됐고 자민당이 최대 다수당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연립 연정을 가야만 과반이 됩니다만 그렇죠. 근데 같이 연정을 하던 당에서는 이제 안 한다라고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뿔뿔이 쪼개져 있는데 네. 그래서 확률은 낮다는 거예요. 그 5개도 넘는 당이 연합해갖고 총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의문이다. 그건 아마 힘들 거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148엔, 정확한 146엔 7엔에서부터 154엔까지 그냥 단박에서 슈팅을 했지 않습니까? 예나 약세로. 예나 약세로 슈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금리도 엄청나게 한번 치솟았어요. 아주 급등했다가 살짝 지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일본 총리가 사나이 씨라고 해야 되나? 사나이 상. 아, 그래요? 일본이니까 상.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근데 네. 하여튼 아무튼 사나이 씨께서 자민당 총재. 예, 자민당 총재 지금 현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게 실패하고 진짜 그 야당 연합이 정말로 옹립을 해서 총리를 세운다면 이거는 일본의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다. 네, 일본의 완화적 스탠스에 대한 심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140대 후반에서 153엔까지 간 거는 사나이권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사나이 트레이딩이라고. 예, 쭉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 채권 금리도 올랐고,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 다 뱉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146엔대까지 바로 떨어질 것이고, 금리도 좀 일부 떨어질 것이고, 장기 금리 급등한 거는. 근데 많이 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일본 금정위에서 금리 올릴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일본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절대 않을 나라예요. 그러지 않을 나라라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걸 안정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그때부터 국제적으로 좀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그 일이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겠죠. 그게 문제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시장이 급락을 했죠. 네, 청산이 되는 거 안 되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투자자들 이거 뭐지?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리부터. 예, 작년도 8월 달에 폭락을 했을 때 일본 주식이 하루에 10%씩 빠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N청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일부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에서는 N청산이 좀 된 것 같다. 추정.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N캐리 청산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N캐리 청산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에 상당 부분은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본 총리가 예상을 깨고 야당 연합에서 옹립을 성공한다면 이거는 금융시장의 파장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작년 8월에 한번 겪어보기는 했지만 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 때문에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정확히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얼추 다 청산이 됐을 것이다 막 이렇게 보는 측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어찌되든 간에 그 심리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게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엔캐리 청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엔캐리 청산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라고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조지 소로스의 그 재규성 이론처럼.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행동을 하고 나서 재규적 이론이 가동되는 거죠. 야, 누가 엔캐리 청산될 거 걱정해서 지금 턴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그래? 우리도 조금 털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가가 빠져. 그러면서 그런가 보네. 야, 쟤네 엔캐리 청산 걱정해서 턴다는 데가 한 2단계 넘어가면 야, 쟤네 엔캐리 청산되기 때문에 턴다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래? 그럼 우리도 빨리 털어. 그럼 나중에는 야, 작년 같은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야, 빨리 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트레이딩의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기계들이 중간에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락이 딱 일어나서 일정 수준 하락이 나오면 알고리즘 어떻게 돌겠어요? 이 분위기를 봐서 앞으로 얼마 더 하락하니 하락 배팅하십시오. 이렇게 알고리즘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게 기계가 가세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오히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매우 낮은 확률이다. 물론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내성,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물론 이거는 낮은 가능성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롱테일 리스크, 뭐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는 요 정도 염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히토류 사태가 아니라 표면 위로 드러나 있는 건 아니라 그 수면에 있는 거 이걸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보수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저희요? 예. 저희는 제가 이제 그 자영업자가 된 거잖아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네, 계시다가 증권사, 투자자문사 사장님으로. 네, 증권사 울타리를 펼치고 이제 목장으로 직접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는 뭐 늑대가 오든 이리가 오든 약간 울타리가 좀 커버를 쳐주겠지 했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그 늑대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조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잡아갑니다. 네, 근데 이 보수적인 게 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적인 게 더 잘 된 게 25년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연초 대비 50% 올랐습니다. 지수가요? 예, 네, 코스피가. 코스피 지수가 올랐어요. 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50% 올라온 걸 체감을 못해요. 보통 지수가 50% 오르면 좀 잘하시는 분들은 100% 이상 수익이 다 나 있어야 되는 거고 못해도 뭐 적어도 뭐 한 20, 30% 이상은 다 수익이 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 중에서도 안전한 쪽에서 많이 올랐어요. 공격적인 데서 많이 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외로 뭐 배당주라든지 네, 자산 가치주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거. 예, 하이닉스도 예,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0% 오른 걸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장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트레이딩 방식이 잘 통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뻔한 주식이 움직였다. 그래서 오히려 구닥다리들이 굉장히 좋았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우리 자산운용 업계 랭킹 분기 랭킹 흐름을 보면요. 네. 이번에 그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들 중에 항상 실력도 출중하고 그러신 분들이 그 많이 있으셨지만 갑자기 순위가 확 라이징 스타처럼 쫙쫙 올라오신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네. 네. 그리고 남들이 저분은 뭐 뻔하지 뭐 투자하는 게 뻔해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랭킹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수익이 많이 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수적인 투자자 네. 분들. 네. 근데 저는 이게 일회성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만의 특성이 아니라요. 네. 앞으로 한 3, 4년 갈 수 있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번이 우리의 사전에 이해가 될 것이다. 1번이요. 네. 1번이 지금 5배 올랐습니다. 10년간. 11년간 예. 5배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네.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근데 그 주식 투자가 뭐 되게 어렵게 한 게 아니고요. 뻔한 주식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달인이 돈을 번 게 아니고 앉아서 엉덩이로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뻔한 주식이 뭘지는 좀 뒷부분에 여쭤볼게요. 네. 왜냐면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